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꽤나 묵직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거대한 모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한 국가의 유례없는 경제적 호황이 의도치 않게 사람들을 그토록 깊은 고립 속으로 몰아넣게 되었는지 그 전말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해주는 앱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정말 소름 돋으면서도 섬뜩한 미스테리죠. 이 질문은 한때 존재했다가 갑자기 삭제된 어느 기묘한 기술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게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1월 중국 아이폰 유료 앱 1위를 차지했던 앱의 이름이 바로 당신은 죽었습니까? 였거든요. 이 앱의 핵심 기능은 혼자 사는 젊은 도시 거주자들의 생사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인기를 끌던 앱이 사이버 검열 당국에 의해 앱스토어에서 돌연 삭제되고 맙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편견도 없이 주어진 출처 자료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 현상의 이면에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이 앱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핵심은 48시간이에요. 사용자들은 48시간마다 앱에 있는 커다란 녹색 버튼을 눌러야만 했습니다. 만약 누르지 않으면 앱이 즉시 지정된 연락처로 경고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이었죠. 이 단순하고도 압박감 넘치는 숫자는 현대 도시인들이 고독사에 대해 얼마나 현실적이고 시스템적인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런 생존 확인 앱을 유료 1위로 만들었을까요? 제1장, 도시화의 대가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숫자가 지금의 상황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무려 4억 명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거대한 산업도시로 이동하면서 도시 인구를 팽창시킨 엄청난 숫자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끈끈했던 농경 중심의 사회에서 뚝 떨어져 나와 인구는 빽빽하지만 철저하게 단절된 도시라는 낯선 공간에 던져진 겁니다. 하지만 이 4억 명이라는 거대한 거시적 통계 뒤에는 누군가의 실제 삶이 존재하잖아요. 29살 항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그녀는 광고회사에 취직하려고 베이징으로 이주했지만 하루 10시간의 고된 노동에 시달린 후에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여력조차 없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도시에서의 삶을 선택할 때 외로움도 그 대가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2장, 경제, 인구, 그리고 고립입니다. 단지 일이 힘들어서 외로운 게 아니거든요. 경제 상황과 사회적 압박이 어떻게 고립을 심화시키는지 보시죠. 소셜앱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응답자의 무려 60%가 친밀한 친구가 단 2명 이하라고 답했거든요. 출처 자료에 등장하는 상하이의 아제이라는 청년의 사례가 이 상황을 완벽하게 대변합니다. 그는 한 달에 약 $1,000를 버는데 현실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건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주위에 대한 압박감도 심해서 여가 시간은 그냥 집에서 스마트폰만 본다고 해요. 자, 이 부분에서 정말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지금 청년들을 짓누르는 시스템적 장벽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디플레이션, 무역 긴장, 일자리를 위협하는 AI, 살인적인 주거비용, 거기다 과거 산하 제한 정책의 여파까지 이 엄청난 부담감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젊은 전문가들은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고 헌신하는 것 자체를 아예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대한 경제적 두려움은 한 개인의 삶을 정말 벼랑 끝으로 봅니다. 게임 개발자인 리오넬의 가슴 아픈 고백을 들어보시죠. 그는 해고와 AI의 위협 속에서 당신의 사회적 정체성은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는 남몰래 외로움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실패자로 낙인 찍힐까 두려운 그 수치심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는 걸 극도로 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렌즈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 끈끈했던 가족 중심의 관계는 희미해지고 이제는 철저한 거래적 실용주의가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관계마저도 투자 대비 수익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점으로 바라보며 끊임없이 묻습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대체 뭘 얻을 수 있지? 하고 말이죠. 이런 극단적인 실용주의가 가져온 결과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절벽처럼 뚝 떨어지는 시각자료를 한번 보세요. 2010년에 2200만 건이었던 초원 건수가 2024년에는 단 920만 건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과거 정책으로 인한 성비 불균형, 그리고 현대의 경제적 비관론이 합쳐져서 결혼이라는 전통적인 연결고리를 어떻게 무참히 박살냈는지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지독한 고립을 도대체 어떻게 견뎌내고 있을까요? 제3장, 현대의 대처 메커니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다츠라는 독특한 문화적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 조건 없는 동반자죠. 게임이나 헬스장 같은 딱 특정 활동만을 위해 만나고 장기적인 우정이나 감정적 교류는 아예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23살의 금융권 종사자 야다는 소셜미디어로 이 다찌를 찾는데요. 그 이유가 씁쓸합니다. 일반적인 친구를 사귀고 감정을 쏟는 일 자체가 지금의 청년들에겐 너무나도 피곤하고 소모적이기 때문이죠. 다츠가 1대1 만남이라면 조금 더 조직적인 형태도 있습니다. 바로 블라인드 박스 디너인데요. 기업과 루밍이 기획한 이 모임은 참가비를 내고 완전히 낯선 사람들과 식사하며 철저하게 더치페이를 하는 방식입니다. 베이징이나 광저우 같이 물가 비싼 대도시에서 자신만의 고립된 우물에서 벗어나 비용이나 관계의 압박 없이 아주 안전하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효율적인 방법인 셈이죠. 심지어 진짜 친밀감을 대체할 판타지를 돈으로 사는 새로운 비즈니스도 등장했습니다. 30살 살로메의 사례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녀는 남성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코스프레를 하고 시간당 $35를 받으며 고객들에게 안전한 판타지를 제공합니다. 실제 남성과의 복잡하고 종종 실망스럽기만 한 현실 연애를 피하고 싶은 젊은 여성들이 기꺼이 그녀에게 지갑을 여는 겁니다. 이제 시야를 좀 넓혀볼까요? 제4장, 무너지는 사회적 거래입니다. 방금 보신 신체적 친밀감의 상실, 디지털 연결의 의존, 그리고 지독한 경제적 불안. 이거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이건 비단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보편적인 현실입니다. 이 지점에서 출처 자료는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제시합니다. 정부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 생존 화민 앱을 왜 그렇게 신속하게 금지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자료는 이를 수능의 대가로 얻는 번영이라는 암묵적 약속과 연결 짓습니다. 사회 전반에 퍼진 이 깊고 우울한 고립감이 국가와 시민 사이에 근본적인 정치적 거래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 견해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자료가 던지는 깊이 있는 통찰을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릴 뿐이죠. 오늘 분석해본 이 방대한 자료의 끝에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현대적 진보의 궁극적인 대가는 어쩌면 인간관계의 그 자체인 걸까요? 우리가 매일같이 누리는 이 화려하고 디지털화된 대도시의 삶, 과연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청구서의 값은 얼마일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